유엔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자, 반기문 총장의 방북에 대해서는 YTN에서 그동안 계속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 이루어지고 성사가 되고 김정은을 만난다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에 미칠 파장은 얼마나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요즘 친반이라고 합니다. 예. 친반, 반기문 세력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 자, 일단 반기문 총장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고 남북 관계에 어떤 큰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반 총장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위상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지금까지 3번 유엔 사무총장이 방북을 했다라고 하고, 그 당시에는 정상회담 비슷하게 할 때는 성과가 좋았는데, 예. 바로 단기간에 북한이 이 태도를 바꿉니다. 뭐 핵살찰도 거부하고, 뭐 불바다 논쟁도 바로 하고요. 그래서 예. 사실은 북한에서는 이런 유엔 사무총장 방문이라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꽤 다양한 포석으로 이용하고 이중적인 전략을 많이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반기문 총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또 한국인 출신의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어떤 성과를 남기겠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그게 방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끌 수 있는가? 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자, 그 부분에서 제가 그 성과를 이루기 전 단계가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왜 반기문 총장을 만나겠습니까? 인권 문제 결의안 그거 좀 어떻게 좀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는 숙제를 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핵 문제하고 인권 문제가 있는데 예. 이거는 반기문 사무총장 입장으로서도 뭐 해줄 수 있는 카드가 해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 북께서는 이제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그 초청함으로써 오는 상징적인 의미,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시도를 했다라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집결 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또 빌미를 잡아가지고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갔을 때 북한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직접적인 성과들이 사실은 잘 이렇게 안 와닿는 느낌도 오거든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만약에 성사가 되고 잘 됐을 때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이 있고요. 예. 이원 집정부지 얘기와 맞물려 갑니다. 그러니까 외교,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은 반기문 총장, 그리고 내치를 담당하는 뭐 일각의 얘기입니다. 은 친박 중에 누구? 뭐 이렇게 해서 여권의 어떤 대망론을 계속 짚히고 있는데, 일단 반기문 총장이 여권 후보가 될지 야권 후보가 될지 본인은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고요. 더 이상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를 본인은 꺼려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정치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북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임기 마지막에 이제 주력 사업 중에 하나를 추진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정치권이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주요 대표, 각 정당의 대표들이 주요 대권 주자로 부각은 되고 있지만 과연 대선에서 승리하겠느냐라는 공의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이 계파 갈등이 있다 보니까는 이게 서로 싸우면서 뭐 다른 후보를 영입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반기문 사무총장이 부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개헌론은 이원집정제를 또 이상하게 하는데, 사실 이원집정제 원형이 프랑스거든요. 예. 근데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대통령제고, 다만 대통령 소속 정당이 다수 정당을 못 됐을 때는 그땐 동고정부라고 그래가지고 야당한테 총리 내치에 대한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허수아비 대통령이 될 수는 그렇죠. 없을 것이다. 한국은 분단 통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분리돼가지고 내치 외치 이렇게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뭐 정무적인 질문만 제가 질문 드리는데, 하나는 과연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이 될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저러다가 죄송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 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 당시에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당시에 과연 권력 의지가 있었느냐,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권력 의지가 있었느냐, 아니면 시켜주면 하겠다라는 아마 비슷한 입장일 수 있거든요, 반기문 총장이 지금으로서는. 그 권력 의지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권력 의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주 강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에서는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진짜 권력 의지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방북도 사실은 현실 정치로만 고려하면은 안 할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과 없이 왔거나 대선 정국까지 자신의 성과가 이어져야 되는데 북한이 태도를 돌변하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지금 차라리 국민적인 지지 그리고 향후 통일에 대해서 이런 인사가 필요하다라는 영입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낫지. 지금처럼 이렇게 그 북한의 마지막으로 성과를 보이려고 오히려 노력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쩌면 이 반기문 총장의 방북을 너무 국내 정치적 해석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쨌거나 비정치인 출신이 정치인과 이제 경합을 해가지고 경선도 해가지고 대권을 결국 잡아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이종화 경찰대 위기협상연구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